이제 뭐 삼각함수를 넘어서 이제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야. 이제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 거고, 뭐 한번 나중에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 기회가 생길 테니까. 책은 안 받았어. 이렇게 이거 뒤로 넘기면 돼. 뒤로 넘기면 되는 거고, 요거. 자, 수열부터 먼저 들어가가지고 수열, 그리고 여기 이 수열에서 가장 네임드라고 얘기하면 유명한 수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등차 수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갈 테니까 등차 수열, 그 다음 등비 수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등차, 등비 갔다가 수열에 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점화식 또는 수학적 bin합법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할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뭐를 인지를 하셔야 되나? 처음에는 이것부터 해야 돼. 수열이 뭐냐? 얘가 도대체 뭔데? 수의 나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의 나열이다. 그래서 딱 줄임말로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수의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약간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용어 정리가 되겠지. 저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냥 수열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함수예요. 자, 다시 수열은 함수고, 이 수열 자체가 왜 함수가 되는지는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딱 이거야. 자, 함수인데 그냥 함수가 안 돼. 아니야. 뭐?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정의역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한되어 있느냐? 자연수로 제한이 되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한다라면, 자, f에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함수값 자체가 뭐로? 자연수로 그냥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함수 자체가 자연수로. 오케이? 함수에 대한 뭐가?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로 박혀져 있다는 얘기야. F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2도 있을 거고, F3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1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 이것들이 나열된 게 뭐다? 순서 있게 나열된 게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다 됐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함수값들의 나열,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결국에는 수열은 뭐다? 수의 나열이 아니야. 함수값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 함수값들의 나열이야. 자, 근데 함수값인데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가지는 나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있다? 듬성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얘는 정의역 자체가 전부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듬성 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fn이라는 게 있어요. fn이 만약에 n제곱이야. 그럼 fn이 n제곱이니까 얘도 하나의 수열이거든. 수열인데 얘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an이라고 이렇게 첨자로 표현하면 약간 좀 편해.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기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싹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n축이 있어요. 오케이? n축이야. x축이 아니라 n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n축이 있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1부터 되죠.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야. 여기 1이 뭐다? f1을 뜻하는 거겠죠.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2, 1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은 4가 되겠죠. 좀 더 위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2일 때 함수값이니까 F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단
얘가 어떤 곡선을 타겠어요? y는 x제곱의 곡선을 타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해되시죠? 이까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포물선이 있으면 y는 뭔가 x제곱이 있으면 그 y는 x제곱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을 다 거치는 게 아니라 딱 자연수인 포인트만 딱딱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함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아시다시피 등차가 뭔데? 차이가 같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차이가 같다는 얘기야. 차이가 같다는 얘기야. 차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뭐로?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결국 공차랑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공차랑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이야. 자, A2에서 A1을 뺀 값이나 A3에서 A2를 뺀 값이나 A4에서 A3를 뺀 값이 전부 다 뭐다? 뭘 보인다? 공통된 차이를 보이더라 라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등식이 있을 때 좌변, 우변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을 테니까 더해봅시다. 그럼 더하면 A4 빼기 A1 자체가 뭐가 되더라? 3D가 될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3D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느냐? A4가 A1에다가 뭐를? 차이를 3D, D를 3번 더하면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잖아. 뭐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인 건 알겠지? 오케이?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일반화가 될 거냐면, 자, AN에서 누굴 빼더라도 AN 빼기 1을 빼더라도 D가 있다는 얘기고, 중간에 뭔가 같은 과정을 계속 거친다라면 변변끼리 더해주면 다 날아가면서 AN 마이너스 A1이 뭐가 되더라? D가 몇 개 있겠어요? D가 N, 여기 A2 시작하는 거니까 N개 있는 게 아니라 N-1개 들어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N-1 D가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잘했어? 요렇게 된다더라. 자, 이제 좀 더 정리를 할게. 우리가 뭐 좀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를 AN과 A1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생각도 조금 할 수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자, AN이라는 녀석은 A1에다가 얼마만큼 차이를 더해주면 N과 1 사이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오는데 N-1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N-1인데 얘를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느냐 하면 천자의 차이만큼 채워주면 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기본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바꿀 수가 있어야 되거든. 가령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A5였어. A5에다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얼마만큼 더해주면 얘가 만들어지겠느냐 라는 건데,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가 관점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봐봐. AN과 A1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함수 값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되지? 첫 번째 거. 그러면 함수 값이야. N일 때 함수 값이고 A1일 때 함수 값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적는다면 N일 때 함수 값이고 1일 때 함수 값이니까 이런 관점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도 생각해 줄 수 있느냐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로 N 빼기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N 빼기 1, N 빼기 1로 나눠져 버리면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N, FN과 F1, F1 두 점을 잇는 직선에 뭐가 되는데? 기울기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쌤, 그 기울기가 얼마였다라는 얘기냐면 얘가
n-1, n-1로 나눈 거니까 누가 된다? d가 되는 거니까 얘 역할은 직선에서 기울기의 역할과 100% 동일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국에는 기울기의 역할과 동일해진다. 기울기와 100% 동일해진다. 이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기울기다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얘가 진짜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직선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 AN이다라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AN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AN은 결국에는 FN이 되는데, 요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 A1은 F1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느냐? 좀 정리할게. 자, N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D라는 값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D가 되겠네. 자, 그러면 마치 누구랑 동일할 거냐?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자, N이 이렇게 있고 D가 있을 거면서 F1 빼기 D가 되는 건데 마치 누구랑 동일하냐? fx가 있어요. fx는 dx 플러스 뒤에는 하나의 뭔가 상수가 될 거니까 세모라고 조금 두시면 몇 차식이야? 아, 1차식이네. 1차식이고 x의 개수가 d가 되는 뭐가 되겠어요? 직선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선과 관련되어 있더라. 그리고 직선의 성질을 매우 많이 품고 있다 이 얘기야. 왜? 여기 원래는 우리가 x에 뭘 집어넣는데 실수값을 집어넣는데 지금부터는 뭘 집어넣는다? x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뭐가? 어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y는 자 2n 플러스 1이라고 둔다라면 2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얘를 an이라고 두면 자, 여기에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이 점들은 어떤 윤곽을 따른다? 이 직선의 윤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드려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직선인데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직선이기 때문에 자, 직선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 조건이 우리가 있어. 결정 조건이 뭐다? 두 가지겠지. 하나가 뭔데? 서로 다른 두 점이 될 텐데 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매우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겠어요? 서로 다른 두 항과 매우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항으로 부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 조건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뭔데? 기울기가 있을 거고. 그 기울기라는 녀석과 한 점이 있으면 결국에는 뭐를 결정할 수 있다? 직선을 결정해 줄 수 있으니까 등차 수열을 결정해 주려면 자, 뭐를? 기울기가 마치 누구랑 동일하다? 공차랑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공차랑 동일할 수밖에 없고 공차를 알고 뭐를? 한 개의 항을 알면 한 항을 알면 충분히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등차 수열을 결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받아들여질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기울기 여기 있는 공차의 역할 자체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되는 건데 마치 누구랑 동일하다? 이런 것들이랑 동일하다. 자, 한 가지만 더 봐봅시다 이제. 근데 이제 매번당 이해는 되었는데 바로바로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좀 보자고. 자, 그러면 볼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기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기울기나 동일해져야 되겠지. 서로 기울기는 어차피 동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갑시다. 네, 집에 가서 이제 나머지 있는 것들 해가지고 오시면. 오케이? 집에 가서 나머지는 해가지고 오시면. 잘했어?
그거랑 저기 있는 거 오늘 나눠줬었던 그 과제들 알겠지? 그거랑 한 개 더 있잖아. 뭐 있는 거 알지? 오늘 테스트지. 오늘 테스트지. 뭐? 테스트 줬잖아. 테스트지 안 줬다고? 줬을 텐데. 이건가? 이 봐봐봐. 찾아봐봐. 이 가방. 네 가방에 찾아봐봐. 내 줬어. 줬던 거 같아. 진짜요? 응. 진짜요? 줬어요. 아닌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 이거 예전 거잖아. 예전 거야. 봐봐봐. 없으면 얘기해. 자 어디까지 얘기했니? 여기까지 얘기했네. 그래서 결정 조건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 그리고 기울기나 한 점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 이런 부분이야. 보세요. 자, 이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항상 뭐가 일정하겠어? 기울기가 일정하겠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 A3에서 A1을 빼고 거기에 해당하는 간격인 3에서 1을 빼게 돼버리면 그게 뭐다? 공차인 D 2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마찬가지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자 그래서 얘를 AN이라고 뒀었을 때 A3에서 A1을 빼고 그걸 3 빼기 1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의 값이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다 됐어? 이해되세요? 또 한 가지 봅시다. 그러면 A3 빼기 A1은 누구랑 동일한데? 공차 2에다가 3 빼기 1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공차의 그러니까 항의 차이가 결국 뭐를 유발한다? 공차의 차이를 결국 유발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첫 번째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뼈대를 한번 세어볼 텐데 자, 등차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은 이제 뭐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면 얘는 마치 직선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직선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직선에 해당하는 뭐가 기울기가 뭐랑 동일하다? 공차랑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자 이 공차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면 공차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 첨자의 차이 즉 간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좀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주제는 간격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봅시다. A3이 있어요. A1 플러스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3에서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2D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를 시험지가 없다고? 잠깐만. 없다고? 일로 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니 원래 8시에 오는 거잖아. 이쪽으로 와. 숙제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으면 돼. 이게 숙제였어. 오케이? 갑시다. 봐봐.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 나도 보았어. 이래서 저까지 하면 정신을 저쪽으로 뺏긴다. 여기에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A 자 여기에서 2라는 숫자가 결국에는 뭐냐? 첨자의 차이니까 여기가 3에서 1을 빼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를 능동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야 돼. A7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D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능동적으로 마이너스 4D가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 이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간격이 등장하는 거고 뭘 해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A에 만약에 세모가 있어요. 얘가 A 네모가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뭐다? 세모에서 네모를 빼가지고 D가 만들어진다.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될 거라고. 이게 문자로 적혀져 있거나 하면 잘 안 되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자 공차니까 공차는 누구랑 관련돼 있다? 항과 항 사이의 간격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첨자의 차이만큼 그대로 반영해서 공차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뭐냐 봅시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봐봐. 직선은 모든 점에서 점대칭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시 직선은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포개지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직선은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따라서 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요 지점 자, 대칭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여기가 만약에 A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뭐라고 둘까? 여기 A1이라고 둡시다. 이 부분을 A2라고 둡시다. A1, A2라고 두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할게. A1이라고 두지 말고 A 그 다음 여기 B라고 둘게. 여기 B라고 둡시다. 이렇게 A랑 B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자 여기 있는 요 지점의 좌표 A가 되고 요 지점의 좌표 B가 되는데 간격이 서로 같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여기 정중앙 누가 된다? 정중앙 2분의 A 플러스 B가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요 점에 대해서 180도 돌리면 어차피 얘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점대칭이 된다라는 거 대칭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합이랑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대칭이랑 합이랑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 봐봐. 자 그냥 해볼게. 1 만약에 2, 5,
1, 2, 5 그리고 여기에서 30 차이 날 거니까 얘를 8이라고 두고 9라고 둡시다. 자, 대칭에 대한 내용이야. 자, 대칭에 대한 내용. 5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5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만큼 간격 서로 같을 거고 이만큼 간격이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2라는 녀석과 8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나 1에다가 9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나 전부 다 누구로 동일하다? 5로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2 더하기 8이 결국에는 누구다? 5를 몇 번 곱하는 거? 2번 곱하는 거. 마찬가지 1 더하기 9라는 것도 2를 몇 번 곱하는 거? 2번 곱하는 거. 그러니까 5를 2번 곱하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얘를 그냥 이렇게 합시다. 센터라고 두시면 센터에 대해서 센터란 뭐랑? 합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기존에 5까지 있다라고 친다라면 여기서 이만큼 더한 합은 여기서 5를 추가한 값이랑 동일할 거니까 결국 뭐랑 관련되어 있느냐 5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5를 곱해주면 이 5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뭔데? 센터잖아요. 센터에다가 5를 곱해주면 어차피 항의 합들이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은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고 얘가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합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줄 수가 있느냐 만약에 A 플러스 B를 구한다라고 쳐 그럼 얘는 누구랑 동일하다? 센터 2분의 A 플러스 B에다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니까 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중앙 그러니까 또는 센터 아니면 중점 센터 중앙에다가 등차 중앙에다가 2를 곱해주면 중간의 값이 등장하더라.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일단 정리를 쭉 했어요. 수열이고 수열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인데 어떤 함수값?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값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차이가 같다. 차이가 같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었고 모든 안들의 차이가 일정하게 D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 간격이 뭐를 결정해 주더라? 공차를 몇 개 정도 먹고 있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더라 라는 얘기고 자 직선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 대해서 점내칭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뭐 이렇게 좀 보자. 봐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 할 건데 아니 조금 이따 그럴까? 이렇게 좀 합시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해볼게. 여기가 A 이렇게 볼게.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항 Y는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지? 좀 깊이 있게 좀 들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지점이 있을 거고 자연수 뭐 M이 들어왔다고 치자. 여기가 자연수 L이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중점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중점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중점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M과 L의 정중앙이 누가 되겠어요? 2로 나누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건데 그 함수값은 어떻게 정한다? A 얘가 들어간 함수값이니까 M 더하기 L을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 함수값이나 뭘? 여기에 해당하는 M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L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텐데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한 부분이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A의 L 더하기 A의 M 함수값의 평균과 뭐랑 동일하더라? 평균의 함수값이랑 동일하더라. 첨자의 평균의 함수값이랑 동일해지더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첨자가 있을 거고 첨자라고 표시하거든요. 첨자의 평균의 함수값이랑 동일해지더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를 조금 더 우리가 가공하기 쉽게 조금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AL과 AM의 합은 몇 배? 2배에 얘랑 평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A의 L 더하기 M을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 자 첨자의 평균의 2배랑 동일해지더라.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A2 더하기 A8은 누구랑 동일하겠어? 2A5랑 동일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가 5가 될 텐데 얘 2배랑 동일하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트가 어디도 있겠어요? A1에서도 있을 거고 A3에서도 있을 거고 A4에서도 있을 거잖아. A6, A7, A7, A9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자 뭐가 첨자의 합이 10 전부 다 일정하게 되면 결국엔 누구랑 동일하다? 전부 다 얘랑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첨자의 합이 일정하면은요 전부 다 그 값은 중앙에 그러니까 중앙에 몇 배랑 2배랑 동일하더라. 항의 개수랑 동일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거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 좀 시켜볼게. A1, A2, A3, A4 그 다음 A5가 없으니까 별도로 A5를 한 개 더 챙겼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 여기도 A5가 한 개 더 챙겨졌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 9개의 항들의 합은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얘랑 2A5랑 같고 2A5랑 같은 게 4세트가 있는 상황에서 A5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뭐랑 동일하다? A5에다가 뭘 곱해준? 9를 곱해준 값이랑 동일하겠지. 결국 이거랑 또 동일한 거야. 아까 전에 했었던 거랑 그냥 뭐 항의 합 자체는 그냥 센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는 거랑 동일할 거니까 이거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뒷부분은 문제 하나 풀고 뒷부분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 자 어디 보시느냐 뒤에 것부터 먼저 할게요. 뒤에 것부터 포인트만 탁탁탁탁 잡고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62번 봅시다. 62번 뒤에 거는 쌤이 조금 해줄게. 뒤에 거는 쌤이 좀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고 뒤에 거는 자 62번 봅시다. 자 62번에 첫째 항이 30이고 A1이 30. 그 다음 공차가 얼마가 된다? 공차 자체가 마이너스 B가 된다. 자 A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M 플러스 1 쭉 가서 어디까지 간다? AM 플러스 K가 있을 건데 얘가 0이다. 자 합이 0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 보세요. 봐봐. 잘 들어보세요.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이 녀석의 합이랑 같아지는 걸 바로 적어줄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센터에다가 정중앙 또는 등차 중앙 그냥 센터라고 표시할게. 센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이게 적히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센터는 어떻게 구하는데? 센터 여기 적혀 있는 거 이게 센터야. 이게 센터예요. 센터입니다. 센터 즉 A 2M 플러스 K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준 거야.
오케이? 여기다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얘를 빼서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가 된다? 그 값이 0이 된다 라는 얘기잖아. 이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식을 정리하기 전에 k 플러스 1은 하나의 자연수일 뿐이니까 0이 아니라서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얘를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데 문제가 뭔데? 첫 번째 항이 30으로 잡혔으니까 첫 번째 항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자 가볼게. 바로 정리되는지 한번 봅시다. 뭘 해준다고? 한데 얘 항 표시 한번 해볼게. 30에다가 뭘 더해주면 된다? 여기에서 뭘 빼주는데? 1 빼주는 거 알겠죠? 이해되세요? 왜? 얘가 A1이잖아. 얘가 A의 2분의 2m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지금 A1이고 뒤에 있는 이 공차 D는 공차가 마이너스 D로 되어 있네. 공차 마이너스 D는 거듭 얘기하지만 첨자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에 누가 온다? 2분의 2m 플러스 K에서 뭘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되겠지. 공간이 좀 모자라서.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해야 되셨죠? 잘했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뭐를 30에다가 뒤에 있는 거 2분의 2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야. 2m 플러스 1에다가 뭐를 1을 빼가지고 돼. 1을 빼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d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 마디죠. 마디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잘했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고 2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하시면 돼.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2 곱하면 여기 2m 여기에서 플러스 뭐야? 2m 플러스 잠깐만 1이야 이게? k구나. 미안 k를 잘못 적었네. 여기 k야. 1을 2m 플러스 k에다가 빼기 1이니까 여기 2 곱하면 어차피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항시켰다고 치면 그냥 d가 되겠고 이게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만족시키는 m과 k가 존재하도록 한다. 그러면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m과 k가 존재하도록 하는데 이제 뭐랑 관련돼 있겠어? 약수랑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고 맞죠? 약수랑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곱해서 60 되는 약수가 되는데 얘 어차피 자연수 1, 1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3 빼기 2니까 1 이상이 되거든. 그러면 1 이상이니까 자연수 다 나올 수 있고 곱해서 60 되는 숫자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D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D가 60의 약수죠. 나머지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